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조선주 아저씨답게 이번에는 KSP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KSP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조선주에 관련된 혹은 조선주와 관련된 그런 투자자분들은 사실 모를 수가 없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선박 엔진, 그 선박 엔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그런 기자재들,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뭐 배기라던가 배기 스핀들 혹은 뭐 형 단조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글로벌 40% 그리고 중형 선박 같은 경우는 글로벌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은 그러니까 대형 선박 엔진이죠. 40%의 점유율. 그리고 중형 선박 같은 경우는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쟁력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실적으로 좀 나타났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60%가 폭등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16% 폭등,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역시나 꽤나 크게 올라와 주면서 10% 이상 올라와 주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33억 원이 나왔어요. 33억 원. 33억 원 나왔다는 것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작년도 9월에는 3분기에 이제 9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2배 이상, 거의 3배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나왔었고, 영업이익률도 16%가 나왔습니다. 5%에서 1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이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호황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분기별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시면 주가가 7.35%가 빠졌어요. 네. 굉장히 좀 어이없는 순간이죠. 사실 저는 이 빠질 때 좀 매수를 했습니다. 빠질 때 매수해서 현재는 보합 정도, 네, 보합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몇몇 분들은 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형 피크아웃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피크아웃.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고 앞으로는 안 좋아질 일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빠진 거다. 선반영에서 빠진 거다. 이런 식의 좀 의견이 있는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왜 빠졌냐? 이유는 물론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크릿컬 특성상 그런 것인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조선업이 KSP가 혹은 조선의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서야 좋아지는 시기인데 벌써부터 피크아웃을 외친다? 심지어 조선 기업들의 그런 수주 잔고가 2026년까지 꽉 차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꽉 차 있는데 벌써부터 피크아웃을 외친다? 이거는 그렇게 멍청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이게 왜 빠졌냐?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이제 예, 단일 이제 계좌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출하되는 것들이 있죠. 자, 10월에서 12월에 뭐가 출하됩니까? 대주주 물량이 출하돼요. 대주주 물량. 대주주 같은 경우는 약간 10억 이상 있으면 무조건 대주주.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작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좌 소수의 계좌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어떤 이슈가 떴었죠? 장 막판에 어떤 이슈가 떴었죠? 바로 대주주 물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겠다. 대략 지금 현재는 10억만 있어도 대주주인데 50억까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출회한 계좌는 사실상 뭐 속된 말로 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소수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고 거래량도 얼마 안 돼요. 피크아웃이라고 치기에는 기간 물량 치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뭐 56만 9천 주라고 해봤자 몇 억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슈가 이제 장 막판에 나온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아마 이 물량을 줄여된 계좌는 좀 새가 된 것이고 다시금 물량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 물량이 출하될 때 저는 담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담았습니다.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좀 개인적으로는 주어졌다고 보고 있고, 물론 저도 이제 수익률은 보합권이에요. 저도 보합권인데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 혹은 조선주로 이제 불어드는 그런 관심도의 증가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이제 몇몇 기업들에게 있어서 꽤나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이제 막 폭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어떤 분석을 해드리냐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조선업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이 한국 시장에서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예요. 네, 목표가가 죄다 너무 높아요. 이익 추정치가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A라는 기업이 자 2022년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가 대한민국 최대로 호황기입니다. 2021년도가 역사상 가장 기업 실적이 좋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 A기업의 2011년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칠게요. 그런데 자 내년 똑같은 A기업의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 이래요. 그러니까 2011년도가 100억으로 가장 좋았는데 내년 실적치가 150이라니까요. 이게 전체적인 섹터, 전체적인 기업들에서 만연한 현상이에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매 분기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일부러 영업이익을 좀 높게 잡아요. 그래야지만 컴플레인도 안 걸리고 기존 주주들에게 욕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과는 반대죠. 미국은 오히려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은 곳이고, 한국은 일부러 이익 추정치를 높게 잡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 영업이익, 총 실적 기준으로 한 210조인가? 210조에서 230조 사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로 나온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 과연 2011년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는 꽤나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추정치, 애널리스트들의 이 추정치가 얼마냐? 260조 이상이에요. 260조 이상. 가장 좋았던 2021년보다도 20% 정도 높은, 10% 20% 높은 추정치가 내년 추정치라는 겁니다. 뭐죠? 그렇죠. 어닝 쇼크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조선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래야 나오지 않기가 힘든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어닝 쇼크에 휘말릴 때 조선 관련된 핵심 기업들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부터 저는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재고 잔고라던가 현금 흐름이라던가 혹은 ROE, 영업이익률, 매출액, 수주잔고 전부 다 좋아요. 형단조품 혹은 선박 엔진 부품, 대형 엔진 부품, 중형 엔진 부품 전부 다 좋아요. 정말 전부 다 좋습니다. 그나마 살짝 안 좋은 게 이제 건설기계.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형단조 부품인데 이쪽에 살짝 꺾였어요. 그런데 대신에 다른 쪽, 뭐 방산이라던가 혹은 선박이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엄청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 3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 KSP의 경쟁력과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차트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더멘탈 성장 잠재력을 봤을 때 이 정도의 하락은 꽤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지 라인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 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물량이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 요건으로 인해서 매도가 나왔던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선박 엔진 밸브 시장에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대략 한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상 이 선박용 엔진 밸브 시장에서 이제 주요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안 됩니다. 자, 한국에 2개 있고요. 중국에 1개, 일본에 1개, 그리고 굉장히 좀 소형 기업이 독일에 1개 있는데 이거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 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35% 이상을 KSP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적인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뭐 바르질레라던가 혹은 이제 맨 디자이사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이제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 HST 엔진, STX 중공업 이런 엔진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중국 업체들로의 수주가
특히나 활발하게 발생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저는 딱히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올해 컨센서스로 대략 한 81억 정도, 81억에서 높게 잡은 곳이 100억이에요. 실적 기준으로 올해 컨센서스가 81억에서 100억이었었는데 보시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36억 정도 채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4분기에도 3분기보다 더 높은 혹은 비슷한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1억은 진작에 넘었습니다. 100억도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굉장히 익숙한 한국 증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해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꽤나 기대할 만한 수준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 1,004억 정도는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개인적으로 150억 이상, 최소 150억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는 그런 고평가 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KSP를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내년도 이제 매출액, 내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보통 한 11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저는 150억 이상이 당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는 소외된 주식에서 다시금 관심을 받는 그런 주식으로 변모할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올해 이제 3공장이 완공이 돼요. 3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2020년도부터 공장을 이제 설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3공장이 완공되는데 3공장 완공 플러스 1공장이 추가 증설되었습니다. 1공장이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증설되는데 이게 전부 다 완공됐을 때에 캐파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캐파가 1.5배 이상 2배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잠재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또 찍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후년에는 당연히 더 좋을 것이고 3년 뒤는 또 좋을 것이고 이런 식의 성장성이 앞으로 수주 전공만 보더라도 3년 정도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산미금속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를 했죠. KSP가 KSP 그리고 KSP의 모회사인 금강공업이 산미금속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모회사가 금강공업이에요.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오히려 KSP보다 더 규모가 큰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이냐? 마찬가지로 KSP가 형단조품, 중소형 선단조품을 한다면 삼미금속은 초대형 형단조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대부분이 뭐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방산, 뭐 자동차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산과 선박은 KSP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방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 KSP도 방산 쪽에 들어가는 형단제품이 있죠. 이 방산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폴란드의 수십조 원의 그런 대출이 뚫리면서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제2차적인 방산의 붐이 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가는 모르겠지만 실적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삼미금속이라던가 KSP로부터의 수주가 발생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KSP를 상한가로 밀어붙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죠. 2020년도 6월에 이때 당시에 상한가 같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뜬 것이 왜 같냐? 이게 국채까지에서 성장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 친환경 블레이드에 대한 국채까지가 선정이 된 것이고 사실 이로 인해서 뭐 친환경적인 블레이드라던가 혹은 발전용 터빈의 핵심 부품의 블레이드 개발이 KSP가 이제 국제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산업 혹은 발전, 뭐 항공, 중장비, 방산, 플랜트, 원전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국제과제가 중소형주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산미금속에 대한 인수도 이쪽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는 얘기도 나돌 정도로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때 당시가 3년 전이죠. 대략 3년 정도 후면 3년 후면은 보통은 국제과제든 연구 결과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산업이라던가 혹은 국제과제라던가 혹은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통 3년 이후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상한가로 밀어붙였던 이 이슈가 이제 머지않아서 가시적인 성과로 공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터빈용 블레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연구를 하는 끝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리레이팅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SP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주 아저씨답게 오랜만에 조선주 기자재로 좀 찾아뵈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받고 있고요. 전 장에서 이제 이번 장에서의 그런 매물 출액 7% 이상의 급락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급락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피크아웃 되는 우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우려가 아니라 그냥 소수 계좌가 이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출회한 것이고 다만 장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아래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곳이고 현재는 보합권에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 멤버로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링크 올려드릴게요.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혹은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